네. 그리고 평상시에 쓰는, 특히 우리 친구 평상시에 쓰는 말 쓰지 말고, 알았죠? 우리 다 알아요. 입모형만 보도 알아요. 핸드폰을 다 진동 아니면은 꺼주셨습니다. 계속 걸리죠 이게. 보셨나?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빨리. 여기 타이틀 준비되시죠? 네. 맞아, 너 진짜 살쪄 보였어. 실물보다. 누구였냐? 앞에 저건 거. 나 아니야. 여기 심심하죠? 이 긴장도 풀고 또 할 겸 박수 치는 거 한번 연습해보자. 자, 내가 한번 소개 멘트를 해볼 테니까 거기 따라서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배우 이인혜 씨를 소개합니다. 조금 더. 이따 할 때는 조금 더. 알았죠?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 여러분 이제 배우 이인혜 씨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자, 이인혜 씨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인혜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았어. 니네 똑똑하구나 아주. 좋았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따가. 오셨다. 안녕하세요. 저기 와이러스. 콘서트 그림 하이. 들고 하세요. 들고 하시는 게 편하면 들고 하세요. 청소년과 근데 들고 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찰 데가 없는데? 그렇죠. 오피스시네. 지난주 들고 하시죠. 그림 하이 첫 회를 사기요. 지금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제가 건강하면서 여러분 페이퍼 같은 건 들고 안 하실 거잖아요. 신기한데? 그냥 들고 하시죠. 주시고요. 문제집 설명도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아, 네.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하게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나 이것도 보기 질문하게요. 안 들리세요? 한 번만 보여줘봐. 아빠. 이쪽으로 등장하시고 이쪽으로 나오실 거예요. 아니, 요쪽, 요 가까운 쪽, 구조 가까운. 그리고 등장하고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리로 나오시고. 네. 그러면 30분 지난 거 어떻게 알아? 제가 앞에서 한시에 딱 들어가죠. 들렸어요? 고등학교에서 앞에서 보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는 예, 그쵸. 앞에 그 친구들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그 친구들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먹고 싶으면 하시면 되세요. 대답 안 할 것 같아. 소시오에서부터 했어. 훈련된 진짜? 두 번째 강연하시는 농신인데 아, 예, 안녕하세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제가 나오면 싫어요. 아니요. 말을 잘 못해서. 재밌어 할 거예요. 4번 갔다가 8분 끝나고 4번 갔다가
그다음에 이건 가고 그다음에 3번 가고 그다음에 1번 제가 되게 많이 출연했어야 되는데 느낌이 없는데 그걸 짧게 자 준비하세요. 2분 전, 2분 전. 일단 학생들을 이렇게 직접 가까이서 만나면서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도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일반 강연회보다는 조금 더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또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게요. 예, 인터뷰 내용 보는가요? 뭐라고 했죠? 주제 자, 30초 전입니다. 자, 10초 전. 자, 5초 전. 파이팅!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드림하이 첫 회를 화사하게 열어준 김재원 아나운서와 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디 학교에서 오셨어요? 아, 네,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오늘 이렇게 밝고 건강한 이런 에너지를 보니까 저도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강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의 나에게 드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3년 청소년 미디어 축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자,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유스트림과 한국 청소년 방송단을 통해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이제 실시간으로 특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잠시 집중. 사이트 채팅창 혹은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드림 멘토에게 궁금한 점 있으면 실시간으로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멘토들의 강연이 끝난 후에 Q&A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멘토를 만날 시간입니다. 저는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팔방미인 혹은 요즘 말로 엄친딸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지성, 미모, 연기력, 예능감 두루두루 갖춘 원조 엄친딸 여러분 배우 이인혜 씨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줘서 나왔다가 들어갈 뻔했어요. 굉장히 나를 아는 것 같이 너무 멋있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반갑네요.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졸업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렇게 앞에 예쁜 교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의 옛날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굉장히 반갑고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재미나게 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나의 어린 시절 꿈 얘기를 좀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모 방송국의 어린이 합창단으로 데뷔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라마에 발탁이 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많은 연기자분들도 보고 또 직접 촬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는 좀 뭔가 커서 연기자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는 진짜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좀 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연기 활동을 계속하면서 내가 느낀 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얼굴이 너무 예뻐서 막 길 가다가 길거리 캐스팅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예뻐서 눈에 튀어서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길거리 캐스팅 된 것도 아니고 또 연기를 잘한다고 하기에는 합창단 출신이니까 뭘 잘하겠어요. 가르쳐주는 노래랑 춤만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굉장히 막 감동적인 연기를 잘하는 그런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남들보다 외모도 막 뛰어나지 않고 남들보다 그렇다고 뭐 특출난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꾸준하게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너무 뛰어난 외모가 아름다운 친구들을 내가 따라갈 순 없잖아요. 아무리 성형을 해도 그렇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연기를 잘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눈에는 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남들보다 뭔가 내가 잘하는 조금 독특한 좀 유일한 뭔가 장기를 하나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래도 조금 남들보다 뛰어나게 다른 연기자들보다 조금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사실 저는 부모님이 굉장히 연기 활동하는 걸 반대했었거든요. 지금은 막 연예인 하면 부모님들이 막 좋은 직업이야 이러면서 막 도와주시지만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막 연기자, 연예인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랄라리, 잘 노는 친구 막 이런 고정관념이 많아서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타협을 본 게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기 활동을 해도 된다라고 중고등학교 때 허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항상 병행을 했어야 했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연기를 위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좋아. 그렇다면 꾸준한 성인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처음으로 명문대에 들어간 연기자. 이렇게 좀 뭔가 남들보다는 독특한 문구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정말 방송 활동을 더 줄이고 방학 때만 중간중간 일하고 학기 중에는 오히려 학교 생활을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게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미디어학부로 변했지만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그 해에 학교 3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에게 20살 때 처음으로 정말 연기자라는 이인혜란 사람이 연기자이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께 저 연기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을 만약 받으면 제가 많은 분들께 연기는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 왜냐면 요즘에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트레이닝도 많이 받으니까. 가수는 기본으로 노래와 안무를 잘하고 연기자는 기본으로 연기를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 외에 나만의 뭔가 무기, 나만의 장기를 하나 만들어봐 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뭐 연기자가 아니더라도 혹은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어떤 무언가의 꿈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그 꿈을 위해서 당연히 노력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 너만의 어떤 아무도 갖지 못하는 독특하고 유일한 나만의 장기를 하나 가져라 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하면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제가 연극영화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방법은 뭐예요? 장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혹은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할게요. 근데 방법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연영과 친구들은 TV를 보면서 연기자들을 보고 저 친구는 코가 높아. 그럼 나도 저 친구처럼 코를 세워야지. 저 친구는 나보다 눈이 크네? 그럼 나도 눈을 좀?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 강연회를 가면 고등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걸 많이 해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니까 꿈을 위해선 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버드 들어간 분의 책을 보는 거야. 하루에 1000단어를 외웠다고? 좋아. 오늘부터 난 1000단어. 이러면서 똑같이 따라서 남 따라서 그 방법을 터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나만의 유일한 장기를 위해서는 혹은 내 정말 꿈을 위해서는 그것 또한 자기만의 스타일링을 해야 된다. 자기만의 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내 꿈을 꾸고 내가 원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꿈을 위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링, 자기만의 방법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연기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남들 과외하는 시간에, 남들 학원 가는 시간에 나는 촬영장에 와서 촬영을 해야겠고 남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에 또 나는 촬영을 갔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비법으로 생각한 방법이 바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촬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TV로만 보면 굉장히 촬영을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촬영을 하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잘생긴 배우하고 대화도 하면서 사랑도 싹트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선생님하고 또 수다도 떨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짬나는 시간에 문제집을 갖고 가서 꼭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 안은 조용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암기 과목을 항상 외웠던 기억이 나요. 또 학교 쉬는 시간에는 남들은 놀고 있으니까 요때 시간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수학 문제 2개, 쉬는 시간에 무조건 2문제씩 풀어야지 이러고 남들보다 짬나는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활동을 하면 학생들보다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행했기 때문에 나만의 비법으로 그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 성향은 어떻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꿈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만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대본이 이렇게 책만 해요. 음악책 정도? 많아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외웠다가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대본으로 또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대본을 외웠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걸 굉장히 반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단순 암기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한 번에 굉장히 많은 건 잘 외워요. 근데 문제는 일주일 후에는 다시 잊어버리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암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도 그 단순 암기법에 걸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어떻게 했냐?
암기를 할 때는 남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나눠서 오늘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일은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렇게 나눴다면 저는 그냥 하루에 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그냥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반복학습을 똑같이 많은 양을 자주자주 반복학습을 했죠. 물론 여러분들께 이는 그렇게 했다. 그럼 나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단순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저처럼 하면 굉장히 좋겠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오래 외우는 친구들 있잖아요. 너 2년 전에 그때 너 짧은 치마 입고 노란색 미니스커트 입고 왜 그때 나온 적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막 2년 전의 일까지 기억 너무 잘하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매일매일 나눠서 암기를 하면 훨씬 더 잘 외울 수 있겠죠. 그것처럼 나는 어떤 스타일이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굉장히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해본다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굉장히 활용성이 높고 응용력이 높은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떻게 연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해서 이렇게 교수 자리까지 올랐냐, 그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항상 얘기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 혼자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나만 알 수 있는 비법,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아직도 사실 저는 연극영화과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그 언론학과 제가 대학교 다녔던 그 학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얼마나 어렵고,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 꿈을 꾸고 있거든요. 내년엔 뭐가 돼야지? 내후년엔 어떻게 돼야지? 늘 생각해요. 40살에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또 50살에 뭘 하고 있어야 되나? 라고 늘 꿈을 꾸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데, 오늘의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인혜 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뵈서 네. 참 개인적으로 참 팬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여러분 이인혜 씨에 대해서 또 그리고 여배우에 대해서 깊이 있고 또 진솔한 얘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또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질문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우리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주저 말고 벌써부터 손을 들었네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친구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영어 비법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영어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강의랑 박사과정 하면서 약간 부득이하게 활동보다는 그런 쪽을 열심히 하니까 하지만 널 자주 보고 있어. 인터넷만 키면 네가 있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저보다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훨씬 잘해서 할 말은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전 연기활동 했기 때문에 유학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어학연수도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좀 뒤처지면 안 되니까 제가 했던 방법이 그 아침에 기상을 알람으로 하지 않고 어머니가 항상 팝송 음악을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틀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 FX 노래는 외워? 어떻게 그만은 랩은 다 외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외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냥 잠결에 자꾸 팝송을 들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노랫말을 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게 중학교 때 제가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것도 노래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노래 그런 문장이 나오면 노래를 생각하다 보면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오늘 영어 공부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뭐 좋아하는 가수들이 부른 팝송 노래를 잘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미드라고 하죠. 미국 드라마 같은 거 재밌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자막을 보지 않고 좀 배우면 발음 같은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노는 거 같으면서도 TV 보면서 엄마가 왜 TV 봐? 이러면 공부하는 중이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시로 뭐 암기장을 갖고 다니든 또 뭐 요즘 어학기들이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틈틈이 단어 공부는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이내 씨가 어학기를 또 하고 계시니까 아주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참 팝송을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네. 저는 참 왜 이렇게 영어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네. 이렇게 훌륭한 아나운서가 되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받기도 전에 우리 항상 학생들이 손을 드시는데 참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한번 부탁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연예인으로서 득이 된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공부 잘하는 연예인으로서 이내 씨 활동에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 네,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젊은 학생들은 젊은 친구들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까? 뭐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막 엄친 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뭐 교수? 막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득인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그나마 제가 뭐 이렇게 막 뚜렷한 어떤 특징이 있는 게 아닌데 얼굴에 뭐 혹은 연기에 굉장히 특출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들과 조금 다른 장기가 있다는 것 덕분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여기에서도 남들은 다 넥타이 했는데 넥타이 안 하고 단추푼 친구 이렇게 기억하듯이 예, 저를 기억할 수 있는 연기자는 사실 나를 기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TV 나왔을 때 쟤 누구? 이렇게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여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이득이 되는 것 같고 또 사극 같은 거 왕의 부인은 되게 좀 뭔가 지적여야 될 것 같고 조신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극 같은 경우에 굉장히 1순위로 많이 캐스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남자들이 접근을 잘 안 하네요. 그런 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있는 친구 한번 받아볼까요? 네, 이 친구 한번. 연예인을 해서 후회한 적이 있는지. 연예인을 해서요. 진솔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글쎄 뭐 다 어떤 직업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사실 그만둬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막 소문이 나는 경우들도 많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많고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면 막 일부러 악의적으로 막 거짓말로 막 기사도 내고 막 거짓말로 소문도 퍼뜨리고 이래서 막 나의 이미지를 일부러 막 훼손시키려고 할 때 뭐 그럴 때 보면
나는 정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와는 의도하지 않게 안 좋은 얘기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구나.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연기자 정말 힘들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요즘 악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무 그냥 못생겨서 짜증나.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들이 달리면 조금 마음도 아프고 내가 왜 이 직업을 택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상처받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 직업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하면서 남들이 너무 잘 봤어. 너무 드라마에서 좋더라. 난 이내 씨 연기 보면서 눈물이 났어.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더 뿌듯하기도 하고 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음료수도 서비스를 하나 더 주시고 막 고기도 1인분 막 더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그래 정말 연기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좀 대답이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참 그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는 친구, 네, 한번 질문해 주시죠. 배우라서 행복한 점이 있어요? 뭐 방금 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그 배우여서 뭐 음식점에서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사실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학교 다닐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학교 다닐 때 머리도 막 단발령이었어요. 막 기미 3cm까지 막 이렇게 잘라야 되고 양말도 2번 딱 접어서 복숭아뼈 밑으로 딱 내려왔어야 됐고 치마도 무릎 밑으로 무조건 내려왔어야 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늘 거기에 걸맞게 항상 하는 그런 모범 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제 안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뭔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평상시에는 제가 A형이라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바지만 입고 긴 치마만 입고 막 이러는데 연예인을 하면 다양한 옷을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해도 욕을 안 먹잖아요. 나 연기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섹시한 옷도 입었다가 청순한 옷도 입었다가 백화점에 너무 비싸고 예쁜 옷들을 공짜로 다 입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아침에 가면 굉장히 얼굴이 깨지지한데 잠깐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매번 변신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인생을 막 살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셀카 이렇게 잘 찍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해도 멋진 사진 작가가 이쁘게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진을 보면 이게 나야? 요건 간직했다.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한테 보여줘야지. 엄마가 젊었을 때 이랬다 이렇게. 그런 예쁜 사진들이나 작품들 보면은 굉장히 좀 기분도 좋고 뿌듯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한번 질문을 이인혜 씨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해오셨으니까 다양한 작품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그 역할 중에서 이렇게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옷 그런 느낌이 들었던 역할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글쎄, 뭐 아무래도 네. 제가 딱 20살 때 왜 최근에 학교라는 2013을 다시 했듯이 학교 3라는 드라마 주인공을 했었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였으니까 고등학교 역할을 너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출연하는 친구들이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 정도 됐었는데 다 비슷한 또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도 하면서 진짜 학교 생활처럼 친구들하고 예쁘고 잘생긴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그때가 좀 저랑 가장 잘 맞지 않았나. 또 역할이 시골에서 갓 올라온 좀 순진한 친구고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정의롭고 제 나름 의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이 아무래도 처음 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역할이었어서 그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뭐 다음에 또 학교 시리즈가 나오면
출연 의향이 또 그럼 뭐 있으신가요? 교장 선생님으로 출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으로. 네. 지금 또 교수님을 하고 계시니까 또 그런 역할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들 또 질문이 또 있는 것 같던데요. 혹시 그 다음 질문 있는 친구? 네. 지금 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새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으신지? 사실 저는 굉장히 겁이 많고 좀 소심하고 이래요. 그래서 그 한 2008년도까지 연기만 했었어요. 쇼프로도 출연을 안 했었어요. 왠지 나가면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다른 건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연기자는. 조선시대 마인드였죠. 그 정도로 모험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석사 받으면서 학교도 다니고 좀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교수님 말씀도 많이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을 갖지 말고 조금 모험이나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부터 좀 마음을 바꿔먹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자들 여러 명이 나오는 그 쇼 프로그램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부터 아 그래, 쇼 프로그램도 나가보자, 들어오는 건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막 화보도 예쁘게 찍어보기도 하고 또 드라마도 하고, 그리고 그때 그 교수라는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예전에는 맨날 거절만 했었어요. 내가 뭘 가르쳐 이러면서. 근데 그때부터는 아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막 도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전하다 보니까 너무 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이렇게 열심히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꿈은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좀 토닥토닥 잘 기반을 다져서 좀 이렇게 위로 쌓아가는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 이상의 꿈은 뭐 힘들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오신 게 있으니까 앞으로도 또 새로운 분야에서 좋은 모습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터넷으로도 올라오는 질문들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 제가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엄친딸이라는 말 참 많이 들으시잖아요. 엄친딸의 또 대명사이시기도 하신데 솔직히 좀 마음에 드세요? 그 수식어가? 혹은 저요? 네, 혹은 다른 이거 말고 좀 엄친딸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런 수식어가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왜 되게 예쁜 친구들한테 되게 예뻐요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연기자는 되게 예쁜 친구들한테도 진짜 예쁘다 이러면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못생긴 친구한테 그럼 예쁘다고 하면 당연히 그 친구는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그렇게 엄친딸은 아닌데 그 수식어를 붙여준 거예요. 못생긴 친구한테 예쁘다고 하면 되게 좋아하듯이 저한테도 엄친딸이라는 얘기를 해주면 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면서도 아유 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더 열심히 진짜 잘해야겠다, 들통나지 않게 이러면서 사실 열심히 살거든요. 그래서 엄친딸이라는 그런 수식어는 진짜 복권과도 같이 너무너무 좋은 수식어 같고 더 이상의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네. 그런 좋은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인혜 씨가 오늘 되게 좀 겸손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엄친딸 아유.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학생 질문 한번 또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쪽에 있는 친구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미드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재밌는 미드 있는지. 사실 저 때는 미국 드라마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팝송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방송국에서 주시는 그 방송국 영어 프로그램 했었기 때문에 영어 노래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발달이 많이 해서 드라마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드라마 추천을 한 건데 프렌즈 같은 그 시트콤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문장도 짧고 알아듣기도 되게 쉬운 내용들이 많고 실제 잘 몰라도 상황으로 되게 이해가 잘 되게 만들어놔서
그런 드라마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미드로 굉장히 잘 보는데 뭐 가십걸도 잘 보고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영어로 듣기에는 자꾸 눈이 옷으로도 가고 멋진 배우로도 가서 그런 시트콤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대답이 됐죠? 네. 그 미드 보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요, 또 인터넷으로 그 SNS를 통해서 참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2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사실 본 직업은 여배우시잖아요. 네. 여배우라 하면은 왜 그 예능 프로그램도 나가 보면은 여배우라서 여배우는 예뻐야 돼서 이런 참 그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것도 참 많은데 네. 그 이인혜 씨가 생각하시기에는 예쁜 외모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특히 해줄 수 있게 외모 말고 예쁜 외모 말고 여배우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예쁜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키도 크고 몸매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진짜 예쁘고 막 속눈썹도 되게 길고 그래서 외모는 사실 다 예쁘기 때문에 누가 살아남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아요. 사실 연기자분들 중에 이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자살이라는 그런 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기자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예쁜 그런 직업 같지만 속에서 보면 스트레스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상처도 굉장히 많은 직업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욕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굉장히 좋은 드라마를 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또 1년 일을 안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고 나는 사람들이 자꾸 잊는 거예요. 그러면 잊혀져 가는구나. 나 어떻게 하지? 나 떨어졌나 봐. 나 순위가 떨어졌나? 그럼 나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또 마음껏 풀 수도 없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또 뭐 우울증이나 또 혹은 심각한 이렇게 막 술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서 뭐 싸움에도 휘말리게 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자를 하면서 뭐 여배우도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혹은 그런 일들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우울증이 생겼을 때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음주 가무겠죠. 오늘 뭐 멋지게 술 마셔. 이러면서 막 술 먹고 신나게 막 춤추면서 잊을 순 있어요. 하지만 다음 날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 또 생각나니까 안 되겠다. 또 다시 가. 또 다시 술 마셔.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초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그런 음주 가무나 혹은 또 다른 무언가에 기대지 않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쉬는 시간에 열심히 운동할 거야. 좀 더 나를 위해서 개발해야 돼. 괜찮아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남들이 날 미워하고 있지만 나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게 훨씬 더 연기자를 오래 할 수 있고 나중에 봤을 때는 가장 성공한 연기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신앙을 굉장히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뭐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이렇게 기도는 못해요. 근데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가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촬영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요? 저 정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강의 중에 어떤 학생이 졸았어요. 정말 제 수업이 지루한 걸까요?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친한 친구한테 말했다가 또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어떡해요? 막 이런 불안한 생각이 있어서 저는 조용히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속으로 굉장히 많은 대화를 그분과 함께 막 나누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사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성당에 가서 풀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만의 좀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훌륭한 방법을 갖고 있는 친구가 내면도 아름답고 또 겉면도 아름다운 그런 여배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알겠습니다. 길었죠? 네, 괜찮습니다. 성당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음주감으로 스트레스는 안 푸시기 저 때문에. 원래 술을 못 먹어서.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였는데요. 뭐 마인드 컨트롤, 뭐 요즘 말로 하면 강인한 멘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주 네. 필요한 그런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뭔가 자기만의 풀 수 있는 걸 하나 만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운동을 하든 혹은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을 갖든 아니면 맛있는 먹을거리를 산다든지. 네, 그런 걸 하든 그런 뭐 혹은 저처럼 똑같이 뭐 신앙을 갖든 이런 그렇죠. 거 하나 네. 가지면 학생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인터넷에 올라온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요. 사실 그 연예인들 어떤 쇼프로나 예능 프로에 나와서 어려웠을 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연예인이어서 뭐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혹시 이내 씨도 그런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사실 지금 막 신문에 나오는 배우 출연료 막 이러면 막 유명 배우는 뭐 1억 막 몇천만 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옛날에 저희가 합창단 출신으로 연기자를 할 때는 저의 출연료가 35,000원이었어요. 한 번 나가면 35,000원인 거예요. 35,000원으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교통비를 쓰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큰 키는 아니지만 그 꿈이 맨 앞자리를 벗어나는 게 저의 꿈일 정도로 굉장히 키가 작았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애가 막 짐 들고 부모님이 반대했으니까 저 막 혼자 버스 타고 촬영장 가고 그랬었거든요. 막 그렇게 낑낑대서 엄마 35,000원 이러고 갖다 주면 어머니가 되게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교통비, 식비를 부모님이 내주시고 그 돈을 이렇게 잘 모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 활동을 길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십 년간 잘 모아 주셔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딱 네, 이렇게 상가에 이렇게 세를 받게 해주시는 걸로 딱 계약을 하시더니 저한테 그 유혹이 굉장히 많지 않냐. 근데 돈의 유혹을 받지 말고 너는 돈이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정말 연기만 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다행히 금전적인 고민을 덜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배우들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을 자주자주 하는 배우들도 많지만 뭐 한 번 하고 뭐 2년 정도 쉬고 한 번 하고 뭐 혹은 1년 정도 쉬고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한 번의 수입은 크지만 그걸로 이렇게 쪼개 쓰다 보면은 돈을 다 쓰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작품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래 돈 벌어야 되니까 이거 선택해. 그래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이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많이 보시고 방지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서 저는 다행히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죠. 저도 빨리 스타가 되고 싶고 너무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공할 방법이 없네. 근데 어느 날 영화에 제의가 왔어요.
노출이 굉장히 강한 배드신이 있는 그런 영화가 딱 들어온 거예요. 왠지 이거를 하면 이슈도 될 것 같고 내가 너무 잘 될 것 같아. 근데 성격상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 막 이거 하면은 막 다음날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할 것 같고 생각할 것 같고 막 그때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지만 스타가 되려면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어머니가 지금 당장 유명해질 생각보다는 이렇게 오랫동안 네가 부끄럼 없이 난 정말 작은 배역이지만 나 열심히 일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배역을 택해라, 잘 선택해봐라 라는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그 작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저만의 기준이 굉장히 강하게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덕분에 유명한 스타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를 또 두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또, 그런 예. 금전적인 부분이든 그런 연기자에 대한 성공의 부분이든 고민은 항상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인혜 씨가 나오니까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하성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도 많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혹시 오늘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이인혜 씨에게 더 질문할 거 있는지? 네, 저 뒤쪽에 있는 친구 부탁드릴게요. 사실 한 가지 일만 잘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배우도 하시고 교수도 하시고 아직도 공부를 하시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다 하면서 다 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저희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진짜 만능이에요. 너무 뭐든지 되게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랑 3살 차이가 나는데 학교 다닐 때 제가 1학년 때 입학할 때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잘해줬어요. 쟤 그 오빠 동생이지? 이렇게 해서 항상 잘해줬었어요. 저는 오빠 따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저희 오빠가 뭐든 잘하다 보니까 하는 게 많았어요. 서예도 하고 승마도 하고 심지어 탁구도 배우고 볼링도 배우고 너무 여러 가지 악기부터 체육까지 굉장히 많은 걸 배우러 다녔거든요. 저희가 맨날 오빠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도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가야금도 할 수 있고 클래식 기타도 치고 그리고 웨이크보드도 타고 보드도 타고 굉장히 많은 걸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그닥 잘하는 게 없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가장 큰 좋은 점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까 제가 강연 때도 얘기했지만 나만의 특별한 무기 혹은 스타일링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굉장히 특별하게 잘할 능력이 없으면 여러 가지를 두루 하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닥 잘하는 건 없지만 그 남들보다 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약간의 인정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는 하지만 또 내가 능력만큼 내 몸이 안 따라와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마음가짐을 사실 그래 하나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승부가 안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 여러 가지를 다 해보자. 그래서 강의도 하게 되고 박사과정도 아직도 밟고 있고 연기자도 하고 예능도 막 하게 된 거거든요. 특별히 잘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여러 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습관으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가 손을 좀 벌려놓은 것 같고요. 당연히 어려운 점이 있죠. 가장 이제 힘든 거는 시간을 할애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도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남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귀는 친구들이 있으면 공부는 해야 되겠고 학원은 가야 되겠고 집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애인도 만나야 되겠고 근데 애인 만날 시간은 없어. 이렇게 바쁜 친구들 있잖아요. 어떻게 쪼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연기도 하고 싶고 빨리 박사 과정도 마치고 싶고 그리고 강의도 잘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하기에는
너무 일주일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고민인데 어떻게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촬영 때는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보통 방송이 2번 되잖아요. 뭐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뭐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그 2회분을 찍기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정말 밤을 새거든요. 거의 그 차 안에 짐 가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씻을 거, 다음 옷 입을 거, 속옷까지 다 챙겨 다닐 정도로 집에도 못 가고 촬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송 활동을 바쁘게 하면 강의 갈 시간도 없고 공부할 시간도 없고 학교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니까 그것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엔 어떻게 이 3가지 분야를 잘 분배할까? 방학 중엔 어떻게 3가지 분야를 잘 분배할까? 이런 고민들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한 분야를 좁고 깊게 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이인혜 씨 말씀을 듣자면은 조금 얕지만 넓게 네, 그렇게 여러 분야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말씀이 맞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넓게 폈으면 오랫동안 이제 그렇죠. 쌓아야겠죠. 네. 네. 그래서 시간은 아마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많이 아쉽지만 이제 이인혜 씨를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이인혜 씨 강연 그리고 질문, 답변 이런 것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 또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말고도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있는 연예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은 직접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 질문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강연보다는 이렇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더 길게 갖고 싶어서 오늘의 내용을 좀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잘 전달이 됐을지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지금 뭐 공부하랴 혹은 연기자를 꿈꾸면서 자기 재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은 또 연습하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한 만큼 반드시 언젠가는 꼭 보상이 있으니까 힘내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꿈을 위해서 정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기만의 스타일링으로 자기만의 무기로 정말 성공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이인혜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드림하이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이 1시 50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오후잖아요. 빨리 어디론가 끝나고 놀러 가고 싶고 밀린 잠도 자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멘토분께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해줄 그런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아마 딱 15초면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5초라고 하니까 혹시 왜 15초인지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나요? 네, 바로 15초의 미학이라고 불리는 이 광고를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여러분 임상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인이 있다가 나가서 그런지 반응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하나 구해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로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럼 좀 이해해서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방송 보고 계신 뭐 학생 여러분들도 좀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종을 택하게 된 것과도 관련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또 이 자리에 왔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광고대행사 제작팀에서 CD를 맡고 있는 임상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방금 CD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 중에 이 CD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CD.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CD는 쉽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체 제작물의 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광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TV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광고에는 TV 광고 외에도 4대 매체를 불리는 TV, 라디오, 그다음에 신문, 잡지와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무비, 그다음에 바이럴 영상, 이 모든 게 다 광고 제작물에 속하거든요. 그 모든 제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총 디렉터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CF 아무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접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CF로 말씀드리자면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제 광고 이제 오다가 내려면 광고 컨셉이 나오고 크리에이티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뽑습니다. 어떤 말로 소비자를 유혹할까? 이걸 제일 먼저 도출해야 됩니다. 그게 도출된 이후에는 이제 저희 제작팀들이 다 모여서 시나리오, 시놉시스라고 하죠. 전체 이제 줄거리를 만들고 그에 따른 카피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제작할 제작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할까라는 이제 생각에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모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을까, 뭐 의사, 뭐 스포츠 선수의 의사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가들 그 브랜드에 맞는 모델을 저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모델까지 결정난 이후에는 이제 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CF를 만들어야 되는데 CF를 만드는 건 이제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CF를 제작하게 됩니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CF 감독, 그 다음에 촬영 감독, 조명 감독, 뭐 스타일리스트, 푸드 스타일리스트,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체 멤버들을 구성해서 작품을 촬영하게 됩니다. 작품이 이제 촬영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또 이제 녹음하고 이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 모든 광고가 처음 시작해서 끝나서 소비자한테 전달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아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별로 반응이. 아무튼 저의 직업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고요. 이제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꿈이 뭐였는가, 그리고 지나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재밌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동네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걸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광고가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요. 그럴 때 저건 뭐지? 하면 지체 없이 손을 들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말이 덥네요, 여기. 이거 벗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꿈을 가진 때가 지금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대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가서 돌아오시면서 영화 한 편을 저한테 갖다 주신 거예요. 그때 그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트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트라는 영화 아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버님이 갖다 준 영화를 딱 받았는데, 언론상이나 그때 나오고에 이트라는 영화가 뭐 미국에서 굉장히 흥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만 알았죠. 어떤 영화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VHS 테이프라는 거, 요즘에야 뭐 파일 형식이나 CD로 하지만 VHS 테이프밖에 없었거든요. 그걸 이제 딱 넣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화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눈길 한번 못 떼고 그 영화 집중해서 본 거였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해서 그 얘기들을 다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 배우들의 연기, 음악, 사운드, 편집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감독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알 수 있었어요. 와, 이런 게 있다니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 4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대사까지도 알아듣기 위해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봤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갈 길은 이 길이다. 나는 영화 감독의 길을 가야겠다. 라고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제가 좀 일방적이라서 한번 목표를 정하면 그걸로 그냥 갑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해서 영국영화과를 가야겠다. 영화 감독이 되려면 일단 영국영화과부터 가서 영국영화과 졸업한 이후에 감독이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영국영화과 입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영국영화과라는 인식이 어른들 사이에서 딴따라, 날라리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 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 실례로 제가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친구 집에서 저녁 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상문아, 저녁 먹고 해라. 그래서 이제 친구랑 같이 이제 건너갔죠. 밥을 먹으러. 그랬더니 거기 친구 아버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막 먹고 있는데 친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상문아, 넌 무슨 과로 갈지 학교는 정했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버님 저는 이제 영국영화과에 가서 영화 감독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신 아버님이 그래? 네가 목표가 그러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밥을 먹었죠. 막 먹고 있는데 저랑 똑같은 질문을 당신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실명을 공개하기 그렇고 예명으로 한세라는 친구라고 하면 그 친구한테 야 한세야 너는 과를 정했냐? 아버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님 저도 상문에 따라서 영국영화과를 가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야 이놈아 소리 함께 제 앞에 있는 밥상이 슬로우 비유로 쫙 날아가면서 쿵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딱 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거 아시죠 이거 이런 거 놓고 집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영국영화과를 간다 하면 그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그럼 부모님한테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야겠다. 우리 부모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물어보게 되죠. 저 영국영화과를 가서 졸업 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목표가 정말 그렇다면 한번 해봐라. 저도 혼날 줄 알았어요. 너 무슨 소리냐 할 줄 알았는데 해봐라. 대신에 네가 한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 반대했거나 했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영화 보고 하면서 영국영화과로 무려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동국대 영국영화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영국영화과를 딱 입학했죠. 그래서 이 지금 프로그램 제목처럼 드림아이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능을 하는 드라마.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야 가면 끝내주겠구나. 들어갔는데 거긴 지옥이었어요. 지옥. 아침 8시까지 학교를 집합을 하는 겁니다. 매일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30명이었다면 30명이 다 와야 돼요. 그래야 다 오는 거예요. 30명이 다 안 올 때는 올 때까지 무릎 꿇고 동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제 동기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김혜수 씨예요. 김혜수 씨는 그냥 연기자였잖아요. 방송 출연해야 돼. 그런데 못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아침 8시에 집합해가지고 밤 11시까지 무릎굽까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시에 김혜수 씨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와가지고 학교를 와가지고 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선배들이 타이트하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교육을 시켰죠. 그 부분하고, 그리고 또 아침 8시만 모여서 한 게 청소. 너희들이 사용할 공간, 스튜디오 아니면 뭐 연습장, 이건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 청소를 해라. 청소시키고. 그리고 매번 약속을 줘요. 몇 시에 집합해라. 근데 몇 시라는 집합 시간이 만약에 우리가 4시에 만나서 연습이다. 그러면 4시에 연습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4시에 만나자 그러면 4시까지 갑니다. 일단. 그럼 뭐 4시 1분도 될 수 있고 2분도 될 수 있고, 그거 그렇게 되면 그때 또 선배들한테 한번 다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4시라는 시간은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뭔가를. 그때까지 모이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교육들을 1년 동안 계속 받습니다. 1년 동안은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근데 1년이 지나서야 왜 선배들이 그렇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가 가려고 하는 길은 너 혼자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여기는 연극과 영화는 모든 스태프들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종합예술이다. 한 명이라도 빵꾸를 내거나 한 명이라도 뭐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 작업 자체가 구성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시켰던 거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오는 애들한테도 너희도 똑같이 해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학년 애들한테 저희도 그랬죠. 물론 좋은 것도 많았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일단 뭐 제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을 보면 한석규 선배님, 최민식 선배님, 뭐 박시영 선배님.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주준상 씨, 제 동기거든요. 주준상이도. 밑으로는 뭐 김주혁 씨, 여자들은 뭐 김혜수 씨, 고현정 씨, 이명현 씨 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좋았죠, 이거는. 끝내줬죠. 그리고 그 세 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분들보다 더 이쁜 사람들이 많았어요. 과에는. 제가 제일 못생겼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영화 연출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걸 뽑아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제일 못생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영국영화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영국영화과 왔으니까 거기서부터도 또 영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일단 영화를 많이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보자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봤습니다. 학교에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못 구하던 테이프들, 독일 영화, 뭐 프랑스 영화, 미국 영화,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제 꿈을 키워나가게 되죠. 키워나가고 또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라는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막 살았다고 할 듯이 막 살았어요. 그냥 공사장에서 일도 해보고 뭐 흔히 요즘 많이 주유소, 배달 그런 아르바이트를 막 하고 그렇게 돈을 모으면 방학마다 혼자 2-3달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냥 닥친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달라서 배낭여행 뭐 루트나 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제 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학년이 되었습니다. 4학년이 돼서 이제 최종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차에 바로 흔히들 말하는 영화 현장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조감독부터 시작해서 영화 감독을 할 거냐 아니면 CF 현장. CF 현장을 왜 생각했냐면 CF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기술이나 메커니즘 자체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CF 현장으로 가서 아예 CF 현장을 먼저 가서 이런 기술들을 빨리 습득해서 영화 감독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CF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CF 현장에 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건 15초였습니다. 15초. 제가 생각하고 만들고자 하던 모든 것들이 15초 안에 다 담기는 거였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광고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IMF 전이라서 저희 나라 광고가 굉장히 호황일 때였거든요. 한 1년에 제가 그 당시만 해도 40편 정도 이제 광고를 제가 했는데 40편 중에 10편 이상이 해외 촬영일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때였어요. 요즘은 해외 촬영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아직도 많이 가긴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이 일에 빠져듭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달에 2-3번 집에 들어가고 뭐 하루 걸러 밤새고 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이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이제 광고 현장에서 4년간을 거치면서 이제 감독까지 돼서 연출까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이렇게 재밌다. 광고 만드는 거. 실제로 현장에서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데 이 광고는 과연 어떻게 만드는 걸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이게 궁금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광고의 컨셉이 나오고 크리에이티브 컨셉이 나오는 걸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광고 대행사로. 광고 대행사 PD로 직업을 바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광고 활동을 하면서 현재 이제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서 전체 광고 제작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지금 처음에 말했던 제 꿈, 영화에 대한 꿈을 접은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그 꿈을 향해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할 때까지 하고 어느 순간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제 꿈이에요. 물론 그때 가서 갑자기 제가 상업용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요즘 기자재만 해도 좋아졌잖아요. 혼자 1인 영화가 가능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라도 제 마지막 꿈, 영화를 향한 꿈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이제 여기까지 걸어온 이야기고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끔 한 가장 큰 원동력이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막 지치게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지금 이제 친구들 예전에 같이 꿈을 꿨던 친구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만나면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제일 행복한 놈이라고. 너는 아직도 네가 하고자 하는 꿈을 쫓아서 가고 있지 않냐. 그 친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후회하는 말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반면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꿈을 못 이룬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삶이 좀 힘들어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좋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지금 진로에 대한 결정을 두고 많은 고민들 할 텐데 내가 뭘 할 건가? 나 이거 막연히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그리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광고계의 힘든 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힘든 점과 또 반면에 재밌는 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광고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환상적인 면보다는 어려운 면이 더 많습니다. 한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 구성되는 스텝이 최소 40명 정도 됩니다. 보면 15초 후딱 지나가는 광고 시간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40명 정도의 스텝이 모여서 촬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밤을 새는 편집 과정을 거쳐서 또 녹음 과정을 거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광고를 또 시사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어차피 광고라는 거는 광고주의 오다에 의해서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제품을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보여주는 건가 이 작업인데 광고주 마음에 이거 난 마음에 안 들어. 왜 내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또 수정을 거치게 되고 밤을 새게 되고
생각하는 것만처럼 그렇게 뭐 화려한 면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반면에 좋은 점을 치면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히말라야에 가서 뭐 촬영을 하고 언제 뭐 칠레를 가고 아프리카를 가고 스위스를 가고 세계 곳곳을 갈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 이런 것들 접하게 되면서 아 정말 나한테 풍부한 좋은 경험을 가져다 주는구나 라고 느낀 게 제가 볼 때 이제 광고에서 제일 좋았던 점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만큼 좋은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대신에 보면 이제 광고를 하겠다고 처음에 한 10명이 들어와요. 10명이 들어와요. 막연한 환상에. 한 달 지나면 3명이 나가요. 2달 지나면 3명이 나가고 1년이 지나면 3명이 또 나가요.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 한 명도 2, 3년 안에 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광고 워낙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 데가 없고 광고 시장이 그렇다 보니까 팽배해졌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는데도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환상만 믿고 따라왔는데 왔는데 이건 아니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이거 못해.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 이러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뭐 여기 계신 지금 여기 촬영하고 계신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방송 현장이나 광고 현장이나 다 똑같거든요. 영화 현장이나.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해야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힘은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고요. 누가 시켜서는 절대 못 갑니다. 좋아하세요. 좋아하다 보면 꼭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꼭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더라도 다른 곳으로 진로를 정하셔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네. 좋은 강연 들려주신 우리 임상문 CD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상문 씨,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임상문 씨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런 명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또 알기만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명언이 있는데요. 임상문 씨의 강연이 아마 그 명언에 딱 맞는 그런 강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평소 광고에 대해서 꿈과 호기심을 품고 있던 친구들, 이 시간을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유스트림 채팅창 그리고 한국청소년방송단 SNS를 통해서 질문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임상문 씨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청하고 있는 화성고등학교 친구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네, 뒤쪽에 있는 친구. 광고인도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프로듀서로 각각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각각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광고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광고 대행사에 카피라이터가 있습니다. 카피라이터는 말 그대로 카피를 쓰는 사람이에요. 광고에 나오는 메시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피만 읽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뭐, 손이 가요, 새우깡을 손을 든다면 새우깡에 손이 가요. 이 카피를 쓰는 사람들이 카피라이터고요. 그 프로듀서는 이제 이 카피라이터가 이제 카피를 구성해서 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실제 제작에 대한 진행을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좀 더 풍부하게 어떻게 하면 그 메시지를 좀 더 이쁘게 소비자에게 전달할까? 뭐 음악은 어떻게 하고 뭐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전체 컨트롤하는 게 이제 프로듀서 역할이라면 아트 디렉터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 이제 CF면 CF인데 인쇄나 지명 광고에서 아트적인 측면, 그러니까 프린트화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TV 광고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인쇄 광고까지 병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인쇄 광고에서 그 전체적인 아트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람은 아트 디렉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는 이 세 명이 하는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컨트롤하는 역할이고요. 뭐 대답이 이해되셨어요? 네, 어떻게 좋은 대답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에 있는 우리 하성고등학교 친구 질문 또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 남학생. 만드신 광고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건지. 만든 광고요? 다 기억에 남죠. 다 기억에 남는데 크게 두 가지가 기억에 좀 많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고생을 많이 했던 광고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거든요. 처음 광고 시작했을 때 제가 96년도였는데 그때 했던 영창 피아노라는 광고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광고가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됐고 서로 이제 적이 된 상황에서 피아노의 음악을 통해서 모두 하나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찍으러 그 당시 이제 보스니아 그 내전 중이었어요.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 이제 광고에 입문해서 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말 갈 때 유서 다 쓰고 갔어요. 유서 다 쓰고 이제 가는데 한 번 가는 게 없어서 네덜란드를 경유해서 이제 리투아니아를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요즘 우리 타고 다니는 여객기가 아니라 이제 쌍발기가 달린 거예요. 추락하는 줄 알았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환경이었냐면 뿡 하고 날아가는데 에어컨이 나오는 게 우리 버스에 보면 동그란 거 달려있잖아요. 에어컨 나오는데 비행기에 그게 달려있어요. 보통 요즘 비행기에 그게 안 달려있잖아요. 이륙과 동시에 그게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내리고 막 흔들리고. 그래서 그때 처음이라서 조감독이었으니까 저희 감독님께서 저한테 야 빨리 쓰자. 그래서 거기서 또 의서를 씁니다. 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갔어요. 무사히 가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5일 동안 이제 전쟁 씬을 찍는 거잖아요. 전쟁 씬을 찍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거기가 이렇게 민주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뭔가 포격신을 찍겠다. 그러면 군 부대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거기서 이제 또 뒷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이 이제 탱크를 몰고 와요. 현장으로. 탱크를 몰고 와서 그냥 세우나만 넣을 줄 알았더니 어때 쏴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말만 하라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성당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진짜 포를 쏘더라고요. 그 현장을 찍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막 불이 막 나고 조명이 날아다니고 그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찍고 와서 당연히 뭐 고생한 게 있었든지 그게 그 해에 대한민국 광고에서 대상을 받게 되고 소비자 뽑은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도 나왔지만 뭐 그만큼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힘들었던 거는 작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조인성 씨 아시죠? 조인성 씨하고 아웃도어 광고를 찍으러 히말라야를 가겠습니다. 아 좋았어요. 갈 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것도 조인성 씨한테 학교 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배님 뭐 하면서 좋게 이제 저희가 네팔까지 날아가서 네팔에서 이제 히말라야 이제 중간 3,500m 지점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헬기로밖에 이동이 안 돼요. 그 날씨도 좋아야지만 헬기가 뜨는 상황이었어요. 헬기 타고 들어갔죠. 저하고 이제 일단 먼저 연기자분하고 촬영 감독 저 맨 먼저 들어가자. 들어갔어요. 1차 헬기가 1차로 도착했는데 다음 헬기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날씨가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다음 헬기들 뭐 저희 스태프들이 다 못 들어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한참 고민했죠. 저희가 찍어야 될 촬영 분량은 너무 많은데 그냥 찍자. 우리 그냥 그 조그만 일회용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찍자. 그래서 라이브하게 찍어버리자. 그리고 진짜 촬영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그런데 촬영에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이미지도 육각하기 때문에 뭐 다 스태프들이 다 모이고 다 구성된 다음에 하자. 근데 조인성 씨는 대한민국의 탑 클래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내가 이해해주고 같이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촬영을 이제 하루,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다음 팀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그 이틀, 3일 찍고 이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아, 돌아가는구나. 그때부터 폭풍 치기 시작하면서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헬기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이제 고립된 겁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면 걸어서라도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이 다 끊겼어요. 그래서 야, 기다려보자. 다음날까지. 또 안 들어오고 날씨가 계속 안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 조인성 씨가 다음 촬영이 있었어요. 태국으로 넘어가 또 촬영을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못 가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야, 걸어 내려가자. 그래서 걸어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 내려오다가 중간에 자고, 걸어 내려오다가 중간에 자고, 걸어 내려 중간에 자고, 3일 동안 히말라야에서 그렇게 내려왔었어요. 조인성 씨는 그때 그것 때문에 촬영도 뻥뻥 하고 또 그 와중에 본인 생일이었어요. 본인 생일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준비해간 음식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국에서 다 준비해가거든요. 먹을 게 없어서. 그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산장들이 있습니다. 산장들이 있으면 거기 가면 옛날 과자 같은 거 팔아요. 유통기한 2년, 3년 지난 거. 근데 그때는 그것도 뭐 맛있었습니다. 그걸 놓고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러면서 3일 동안 걸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를 완성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만큼 뭐 보이는 그림은 와 멋있다 히말라야. 근데 그 뒤에 숨겨진 일화로 들어가 보면 뭐 어마어마한 고생입니다. 네, 그만큼 또 보람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광고 생활 중에서 느낀 건 두 작품인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작품들. 네, 알겠습니다. 그 임상문 CD께서 이렇게 광고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좀 좋은 대답이 됐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하성고등학교 친구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자리에 앉은 우리 남학생. 네. 흔히 광고를 15초의 미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짧은 시간 안에 소비자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거나 그것을 광고에 넣는 방법이 있다면. 자, 소재나 예. 아이디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저기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토로, 뭐 생가치히로 하시는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재는 반경 3m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작품은 잡담 속에서 탄생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재를 이번에 우리가 이런 콘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밖으로 찾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책을 보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이거 활동을 광고가 제작이 없더라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나한테 딱 왔을 때 그 속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요즘 인문학에 대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인문학 하는 게 결국 광고라는 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고 사람을 상대로 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제가 볼 때 인문학 속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공부하느라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인문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생활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잡담 쪽에서 작품이 탄생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절대 혼자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5명, 6명 팀원이 모여서 자기들 경험담을 막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경험 있었어, 나는 이런 경험 있었어,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그 경험은 재밌겠다. 그리고 그거면 이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 거기다 이거 넣으면 재밌겠는데 이 배우가 이렇게 하면 끝내주겠다. 이렇게 살이 붙게 되죠. 그래서 15초의 안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15초 이번 광고는 이거야. 아이디어를 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절대 힘들고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광고를 하시려면. 준비하는 답변이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 흥미로운 광고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우리 SNS와 이 시청자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우리
시청자들이 임상문 CD에게 질문한 것들을 제가 한번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TV를 보다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도 최근의 대세, 유행 같은 게 있고요. 또 뮤직비디오,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도 그런 유행이 있잖아요. 예. 이 최근 광고는 어떤 유행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광고가 가장 소비자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 사이에 뭔가 요게 유행이다 그러면 광고 트렌드 자체 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야 요즘은 힐링이다. 힐링 캠프가 나오면 힐링이 대세가 됐잖아요. 그럼 다 힐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예전에 로아스라는 게 딱 등장하면 또 다 로아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유행, 전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광고가 그걸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에서 일부러 먼저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트렌드를. 앞으로 트렌드는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막 광고에서 계속 보이다 보면 소비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걸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광고들도 야, 저렇게 갈 수 있구나. 저것도 트렌드가 되는구나. 해서 유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소비자하고 계속 1대1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광고에 많이 반영되고 또 광고에 따라서 많이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이어서 또 시청자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만 나오는 CF도 있긴 하지만은 인기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CF가 또 많잖아요. 예. 그 뭐 실제로 뭐 기사에서 누가 어디 광고 모델이 됐다 이런 기사도 많이 예, 보고는 맞아요. 하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인기 스타 혹은 톱스타들이 출연해서 어떤 광고에 많은 이득을 주게 되는지 또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주목을 하게 돼요. 톱스타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게 가장 빨리 이제 소비자들한테 메시지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크리에이티브로서 아이디어로서 광고를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그거보다는 더 한 방에 제품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타, 이제 스타들이 유용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들. 예를 들자면 왜 아이돌 스타들이 그 치킨, 피자 이런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좋아해서. 예, 10대들이 좋아해서. 또 왜 그럴까요? 예? 익숙하니까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와서 치킨 광고를 하죠. 그럼 그 다음 광고가 끝나는 동시에 가게로 전화가 와요. 먹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누군데 먹고 싶네? 그리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콜수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전화 안 해요. 낮에는 광고 한번 딱 나오면 전화 왕창, 또 광고 한번 나오면 전화가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돌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이제 치킨, 피자 같은 거 배달 광고, 콜수를 올릴 수 있는 광고에 가장 많이 이제 스타들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스타들을 이용해서 하는 이 광고들은 대부분 그런 의도에서고요. 근데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제품에서 출발해서 제품의 특성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깐느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깐느라는 건 이제 세계 이제 4대 광고 매체가 있어요. 깐느, 클리오, 뉴욕 페스티벌, 런던 페스티벌. 4개, 4대 광고자가 있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춥스 박대 사건 있죠. 그걸로 인쇄 광고로 출품을 해서 금상을 다 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빅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제품 컨셉 자체에 출발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경우였죠. 해외에서는 해외 광고제에 출품하다 보면 빅모델에 나온 광고는 상을 못 타요. 그게 더 만든 건데 아무래도 광고주들의 원하는 것도 그 이유도 있고 빠르게 효과를 전달하기에는 빅모델이 좋기 때문에 빅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기 스타를 광고 모델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하성고등학교 친구들 질문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앉은 여학생. 주변과 잡담 속에서 짝퉁이 탄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실생활에서 영감을 받아서
탄생한 작품은 어느 게 되시는지. 실제 생활에서 나온 거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뭘 예를 들어야 될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남녀 상열지사라고 그러죠. 광고에서 남녀 연인 관계로 뭐 나온다 라는 상황이 만들어낸 상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예전에 여자친구와 어떤 경험이 있었지. 그래, 이 경험은 너무 재밌었어. 이 경험은 내 기억에 너무 머릿속에 너무 남아있어. 그래, 그럼 이거를 광고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돼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딱생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상대로 이제 학교에서 학창 시절 뭐 학생들 이제 스낵 광고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게 그거죠. 학교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 사이의 뭐 다툼, 아니면 친구 사이의 뭐 우정, 이런 거를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선 만화책도 봐요. 만화책도 보고, 뭐 내 주위에 있는 책도 속 막 뒤져보고, 그 속에서 이제 뽑게 됐죠. 실제로 진짜 만화책이 광고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그때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막 지나갑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찾아내는 거죠. 일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일이 오게 되면 그걸 찾아내서 그걸 광고화시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실생활에서 또 어떤 뭐 연인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광고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어서 또 우리 하성고등학교 친구 앞자리에 앉은 우리 남학생 질문해 주시죠. 네, 광고 회사에 들어가려면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격 요건이요? 예. 자격 요건,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광고를 좋아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 생활에서는 많이들 하는 방법은 뭐 공모전을 동아리 활동, 공모전 통해서 광고에 대한 실무를 이런 걸 미리 익히고 이제 광고 회사에 들어온 경우도 많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열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광고 멋있다라는 게 아니라 광고 정말 좋아, 나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문학에 대한 공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많거든요. 인터뷰를 해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 같으세요? 그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처음 뽑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져요. 뭐 비주얼적으로 표현한다면 버스 표지판, 버스 정류장 표지판 그려봐라. 맨날 보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지하철역 표지판 그려봐라. 아무도 못 그래요. 맨날 보는 건데. 이런 질문. 그리고 CD 있잖아요. DVD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줘요. 이 CD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100가지를 써봐라.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 너는 공부를 얼마나 했냐, 대학에서 전국에서 학점이 얼마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주로. 그러면 이제 당황스럽죠. 뭐 이걸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대부분 막 못 써요. 근데 그거를 100개씩 쓰는 친구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광고대행사 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 먹은 데부터 스스로 준비를 한 건데 그게 다양한 경험, 인문학, 여기서 이제 나온 거게 되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나는 광고대행사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기보다는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학업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음악도 뭐 이거 하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예를 들자면 클래식, 팝, 가요, 뽕짝 다 듣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어느 순간 그게 나와요. 크리에이티브로 할 때. 그런 거를 하시면 광고 대행사로 가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실질적인 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이나 이런 데서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뭐 광고 공모전 이런 데 많이 출품하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걸 좀 이제 감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성고등학교 친구들이나 또 이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광고인을 혹시 꿈꾸고 있다면은 이 주변 소소한 사물도 놓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은 광고인으로서 아주 좋은 자질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성고등학교 친구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남학생.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제 좋은 광고란 어떤 광고가 될까요? 좋은 광고. 정말 궁극적인 질문. 좋은 광고. 던져줬네요. 네. 제일 좋은 광고는 제품이 팔리는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입니다. 솔직히. 광고는 예술이 아니에요. 제품을 파는 겁니다. 어떠한 제품을 얼마나 이쁘게 포장해서 얼마나 많이 팔 것인가지 뭐 광고에서 야 멋있게 보여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정말 제일 좋은 광고는 제품이 팔리는 광고가 제일 좋은 광고고요.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너무 예술적으로 뭐 광고적으로 아름답게 잘 포장돼서 만든 광고가 최상의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빅모델에 나와서 해서 많이 팔리는 광고보다는 빅모델에 나오더라도 아이디어가 번뜩번뜩이는 걸로 제작을 해서 야 누가 봐도 재밌는 누가 봐도 좋은 광고 그러면서 제품이 많이 팔리는 광고가 최상의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광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임상훈 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광고인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저도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많은 시련도 있었고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좋았던 적도 있고 하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좋아하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누가 시키는 일. 물론 지금 당장의 뭐 이익이나 이걸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후회한 경험이 없어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제 주위에서 후회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마련해 주신 임상훈 씨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멋진 광고 작품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임상훈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드림 하이를 시청하면서 꿈을 키우는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해주셨던 우리 드림 멘토분들, 배우 이인혜 씨나 우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상문 씨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훌륭한 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한 번은 방송을 쉬게 되고요. 이어서 11월 8일 오후 1시에 대전광역시, 저희가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광역시에서 공개 생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련한 시간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아나운서 송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